내 아들은 흉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었노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는 밤, 선앙당에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내금이 앞에서 한 머슴이 외쳤습니다. 나는 후궁 민씨의 아들이다. 머슴이 왕자라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뒷산 선앙당에서는 밤마다 붉은 등불이 켜지고 흰옷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머슴 정운, 기생 연홍, 공주 은영. 세 사람은 선앙당의 비밀을 파헤치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5년 전 궁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흉조로 몰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기. 그리고 이마에 붉은 점. 과연 정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달그림자 아래 숨겨진 비밀, 지금 밝혀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지니에게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마렵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 팔도는 근심으로 가득했지요.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수시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고 북쪽에서는 오랑캐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해째 계속된 흉년 탓에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요. 한양도성 안에서는 대신들의 권력 다툼이 극심하여 임금조차 마음 편히 정사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날마다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특히 동해 관동 지역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바다의 신령이 노하여 밤마다 파도가 요란하게 일렁이고 산에 귀신이 날뛰어 짐승들이 떼지어 도망친다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세상이 어지러우니 하늘의 달빛마저 흐릿하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관동 땅 작은 고을에 정운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운은 본래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면서 노비로 팔려 이곳 주인집 농장을 돌보게 되었지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근골이 잘 발달한 정운의 겉모습은 여느 머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운의 눈빛만큼은 남달랐지요. 어두운 밤에도 반짝이는 듯한 깊은 눈동자는 무언가 숨겨진 기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운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뒷산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논밭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운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다만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함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정운의 성품은 억세면서도 마음 깊이 따뜻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은 참지 못하여 주인집 도령이 하인을 때릴 때면 날없이 나서서 막아서곤 했지요. 그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정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운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나타난 이는 기생 연홍이었습니다. 관동 일대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으로 그녀의 풍류와 지혜는 양반 대감들 사이에서도 칭송받았지요. 연홍은 주인집에서 열린 잔치에 불려와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운은 마당에서 일하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홍 역시 정운을 보았습니다. 머슴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선비 못지않았던 정운에게 연홍은 묘한 호기심을 느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약하다는 이유로 궁궐 밖 별궁에 머물던 은영 공주가 요양을 위해 이 고을로 온다는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공주를 한 번이라도 뵙고자 길가에 늘어섰고 정운 역시 먼 발치에서 공주의 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마 안 은영 공주의 창백한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정운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깃고 해가 뜨면 논밭으로 나가 김을 메웠지요. 저녁이면 마국간의 소아말에게 여물을 주고 밤이면 허름한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뒷산 선앙당에서 밤마다 붉은 등불이 켜진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누군가 치성을 드리는 것이려니 여겼지만
등불은 사람의 손길 없이도 저절로 타오르고 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산신령이 노하신 징조라며 두려워했고 젊은이들조차 해가 지면 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정우는 그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기생연홍이 정운을 불렀습니다. 주인 집에 심부름을 왔다가 정운을 마주친 연홍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정운, 뒷산에 오르지 마시오. 그곳엔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소. 연홍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지요. 기생이 어찌 뒷산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별궁에 머물던 을령 공주 역시 밤마다 뒷산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그림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요. 공주는 상궁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하지만 상궁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집 어린 아들이 저녁 무렵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주인 영감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이를 찾으라 호통쳤고 정운 역시 횃불을 들고 마을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정우는 뒷산 쪽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홍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했지요. 어둠 속을 헤치고 산길을 오르던 정우는 문득 앞쪽에서 붉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선앙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등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운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등불 뒤편에 희고 긴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구시오? 정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의 형체는 천천히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정우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아이가 울며 기어 나왔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산을 내려왔지만 마음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앙당에서 본 붉은 등불과 흰 옷의 여인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정우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았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우는 결국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에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산길은 밤과는 사뭇 달랐지요. 새소리가 청하게 들렸고 바람에 나무잎이 바싹거리는 소리만이 정과 함께했습니다. 선앙당에 도착한 정우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 안에는 신령을 모신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여러 개의 목패가 놓여 있었지요. 정우는 하나하나 목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목패 하나가 정운의 눈길을 끌었지요. 다른 것들과 달리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지워진 목패였습니다. 정우는 목패를 조심스레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몇 글자가 보였지요. 영, 평안.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영이라는 글자가 왜 이리 낯익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운이 황급히 목패를 제자리에 두고 밖으로 나오자 검은 옷을 입은 내금이 2명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차가운 목소리가 정운을 향했습니다. 내금이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선앙당에 함부로 들어온 죄를 아느냐? 정운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이를 찾다가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을 뿐이옵니다. 내금이는 정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지요. 머슴 주제에 감히 이 신성한 곳을 넘보다니.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말 거라. 정운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금이들이 떠난 뒤에야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산을 내려왔지요. 그날 밤 정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정우는 달빛이 쏟아지는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마저 맑고 청아했지요. 정운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을 두른 듯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운 앞에 서더니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피는 속박된 피가 아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지요. 달 아래의 인연이 너를 부른다. 두려워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운이 묻고자 했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정운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정운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지요. 정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우는 그날 아침 내내 꿈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피가 속박되지 않았다는 말, 달 아래의 인연이라는 말, 모두가 수수께끼였지요. 하지만 정우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자, 사흘 뒤 정운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주인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그들은 정운을 결박하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 선앙당의 신성한 목패를 훼손한 죄를 어찌할 것이냐? 정운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목패를 잠시 들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훼손한 적은 없었지요. 정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목패를 본 것뿐이옵니다. 훼손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관아로 끌려갔지요. 관아에서 정운을 신문한 것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패에 금이 간 것이 발견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었으니 내 짓이 분명하다. 소인은 결코 닥쳐라. 머슴 주제의 신령을 모욕하다니 내 죄는 가벼지 않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정우는 곤장을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문이 열리며 기생 연홍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은 눈살을 찌푸렸지요. 기생 주제에 관하에 무슨 일이냐? 연홍은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증언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선앙당에 가지 않았사옵니다. 주인집 잔치에서 소녀가 노래를 부를 때 정우는 마당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주인 영감과 마님께서도 증언해 주실 것이옵니다. 정우는 해가 진 뒤로 한 발짝도 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홍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이방은 주인집에 사람을 보내 확인했고 사실이 드러났지요. 정우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정우는 연홍을 찾아갔습니다. 연홍은 기방에 머물고 있었지요. 정운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자 연홍이 나와 정운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운이 깊이 절하자 연홍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정운 진정 뒷산에는 가지 마시오. 그곳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소. 정운은 연홍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정운에게 뜻밖의 정갈이 왔습니다. 별궁에서 사람을 보내 정운을 불렀던 것이지요. 정운은 영문을 모른 채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궁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서자 상궁 하나가 정운을 어느 작은 정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은령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운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 정운, 공주마마를 뵙사옵니다. 은령 공주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거라. 정운이 고개를 들자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너는 뒷산 선앙당에 갔었다지? 그러하옵니다, 마마. 공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선앙당의 등불. 그날 그곳에 나타난 여인은 아마 내 어머니이옵니다. 정우는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라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분이 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공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신 뒤 돌아가셨다고 들었소. 하나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곤 하오. 어머니께서 산에서 나를 부르시는 꿈을 말이오. 정우는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있소. 선앙당에 대해 알아봐 주겠소? 내 어머니의 홀령이 정녕 그곳에 계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마마. 공주의 부탁을 받은 정우는 은밀히 선앙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들었고 관동 수군절도사의 저택 근처를 서성이며 정보를 모았지요. 그 과정에서 은령 공주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밤이면 몰래 별궁 뒤뜰로 정운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무엇을 알아냈소? 마을 노인께서 15년 전쯤 선앙당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궁에서 온 듯한 행차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옵니다. 공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이라면 내가 태어난 해로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앙당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게 되었지요. 정우는 공주에게 자신이 겪은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주는 정운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운명의 손길에 이끌리듯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기생 연홍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연홍은 관동수군 절도사의 밀명을 받고 공주를 감시하고 있었지요. 절도사는 연홍에게 공주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두 보고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운에게 품었던 호감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공주의 순수한 모습에 동정심마저 느껴졌지요. 연홍은 절도사에게 거짓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그저 병을 요양하시며 조용히 지내고 계시옵니다. 절도사는 연홍의 말을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연홍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시장 골목에 서였지요. 정운. 연홍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연홍 낭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연홍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공주마마와 자주 만난다지?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찌 알았을까요? 연홍은 정운의 표정을 읽고는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오. 다만 연홍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조심하게. 공주 주위에는 위험한 눈들이 많소. 정우는 연홍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세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운과 공주는 마침내 함께 선앙당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는 상궁 몰래 궁을 빠져나왔고 정우는 공주를 인적 드문 산길로 안내했지요.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마, 조심하시옵소서. 정우는 공주의 앞을 걸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다리로 정운을 따라왔지요. 선앙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운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들었고 주변이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정운.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주변에서 붉은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다가 둘, 셋, 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붉은 등불이 두 사람을 둘러쌌지요. 정운은 공주를 뒤로 감추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등불들은 공중에 떠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등불마다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지요. 헛개비였습니다. 헛개비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운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헛개비들은 말이 없었지만 두 사람을 산에서 내쫓으려는 듯했지요. 물러서시오. 정운이 외쳤지만 헛개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운은 공주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헛개비들이 뒤쫓아왔지요. 붉은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정운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평소 몸이 약한 데다 밤길을 달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요. 공주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정운이 공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마마, 잠시만 버티시옵소서. 정운은 공주를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헛개비들은 산 중턱까지 쫓아왔다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사라졌지요. 정운이 산을 벗어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연홍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쳤구려. 연홍이 달려와 공주를 살폈습니다. 공주의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나뭇가지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공주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운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어찌 여기에 공주마마를 따라 나섰소. 혹시라도 위험할까 걱정되어서 말이오. 연홍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홍의 집에서 공주가 쉬고 있는 동안 정과 연홍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요. 연홍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운은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앙당의 비밀. 그것은 왕실의 은밀한 수치와 관련이 있소. 정운은 숨을 죽이고 연홍의 말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은령 공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오. 공주의 어머니이신 후궁마마께서는 공주와 함께 또 다른 아이를 낳으셨소. 쌍둥이였지요. 정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붉은 점이 있었다 하오. 궁중 무당들은 그것을 흉조라 여겼지요. 왕실의 재앙을 가져올 아이라며 없애야 한다. 상소를 올렸소. 연홍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궁마마께서는 아이를 지키려 애쓰셨지만 대비마마와 대신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셨소. 결국 아이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정운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내졌소. 어느 몰락한 양반가에 맡겨졌다 하오. 정운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후궁마마께서는 그 일로 인한 충격과 슬픔으로 병을 얻으셨소. 하지만 궁에서는 후궁마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흉조의 어미라며 멀리했소. 연홍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궁마마께서는 결국 패출되어 이 관동 땅으로 쫓겨나셨소. 딸인 을령 공주마저 보지 못한 채 말이오. 그리고 얼마 뒤 선앙당 근처 암자에서 홀로 돌아가셨다 하오. 정운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선앙당의 여인은 후궁마마의 홀령이옵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떨어진 딸을 그리워하시며 이승을 떠나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연홍은 정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운, 나는 절도사의 명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조사했소. 그리고 알게 되었소. 이마에 붉은 점이 있던 그 아이가
연홍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이마를 만졌지요. 어릴 적부터 이마 한쪽에 옅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연홍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우는 왕실에 숨겨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령 공주는 정운의 쌍둥이 누이였지요. 정우는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얻어맞고 천대받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권력자들의 두려움과 미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정운을 분노케 했습니다. 동시에 정우는 슬펐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누이 동생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지요. 선앙당에서 나타난 흰 옷의 여인이 정운의 어머니였다면 정우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운의 뇌리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에서 들렸던 기묘한 속삭임, 달빛을 두른 노인의 말, 공주가 처음 정운을 보았을 때 느꼈다던 묘한 익숙함.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진실을 마주하고 어머니의 혼령을 위로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지요. 정우는 연홍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주는 깨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마, 정운이 무릎을 꿇자 공주는 놀라며 정운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정운. 무슨 일이오? 정운은 공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에게는 마마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다만 약속드리오니 소인은 반드시 마마의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를 평안케 해드리겠사옵니다. 공주는 정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대를 믿겠소. 정운. 정운은 깊이 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은 이제 구름 뒤에서 나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관동 수군절도사가 정운을 불렀습니다. 정운은 절도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절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절도사는 50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풍채를 지녔습니다. 정운이로구나. 절도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정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앉거라. 할 이야기가 많다. 절도사는 정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절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마의 붉은 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했느니라. 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나는 내금이 무관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밀명을 받았지. 왕실의 흉조로 지목된 갓난아기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정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너다, 정운. 너는 후궁민 씨의 아들이자 은령 공주의 친오빠다. 정운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홍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절도사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지. 그래서 몰락한 양반 하나를 매수하여 너를 맡겼고 아기는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나는 내 목숨을 구한 자이자 내 일생을 망친 자다. 절도사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후궁민 씨는 내가 죽었다 믿고 절망했다. 그리고 얼마 뒤 패출되어 이곳으로 왔지. 나는 후궁을 몰래 보살폈지만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진 뒤였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후궁은 결국 돌아가셨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은령 공주를 이곳으로 오게 하여 보살폈고 너 역시 지켜보았다. 절도사는 정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정운은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도사의 저택에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절도사가 왕실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고변한 것이었지요. 금부도사는 절도사를 체포하려 했고 절도사는 저항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우는 겨우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정우는 별궁으로 달려가 공주에게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마마, 위험하옵니다. 한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공주는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공주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마마의 친오빠이옵니다. 공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오라버니.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금이들이 별궁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정운을 잡으러 온 것이었지요. 왕실을 사칭한 역적 정운, 어서 나와 목을 내놓아라. 정운은 공주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내금이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내금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연옥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도사가 체포되자 절도사의 부하들이 연홍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연홍이 절도사를 배신했다고 의심했지요. 내가 고변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연홍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은영 공주에게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는 공주를 궁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공주가 역적과 내통했다는 혐의였지요. 마마, 함께 가시옵소서. 공주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몸져 누운 공주는 가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산속에 숨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도사는 잡혀가고 공주는 한양으로 끌려가고 연홍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정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지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이리 가혹하신 것이옵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연홍이 정운을 찾아왔습니다. 산속 동굴에 숨어있던 정운 앞에 나타난 연홍은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정운, 공주마마께서 한양으로 압송되었소. 정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사 대감께서는 국문을 받고 계시다 하오. 모든 것을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하였으나 대감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시다 하오. 정운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홍이 정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운, 나와 함께 도망가시오.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사시오. 하지만 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소인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데 어찌 혼자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찌하려 하시오? 죽으러 가시렵니까? 정우는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에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혼령을 만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연홍은 놀랐습니다. 선앙당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어머니의 혼령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빌려 공주마마를 구하고 절도사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옵니다. 연홍은 정운을 말리고 싶었지만 정운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아니옵니다. 낭자는 이곳에 내 뜻이오. 나 역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선앙당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운과 연홍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지만 산속은 어둡고 고요했지요. 백자, 선앙당에 도착하자 붉은 등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헛개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앙당 안에서 은은한 백광이 새어나왔지요.
정운과 연홍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 민 씨의 홀령이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정운을 보는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운은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여인이 정운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정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역적 정운을 잡아라. 내금이들이 산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선앙당을 향해 다가왔지요. 연홍이 정운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지만 정운이 연홍을 막았습니다. 낭자, 물러서 계시오. 정운은 선앙당 밖으로 나가 내금이들을 마주했습니다. 내금이들을 이끄는 자는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바로 왕실을 사칭한 역적이로구나. 이마에 붉은 점 하나로 왕자 행세를 하다니 가소롭구나. 정운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칭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진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진실이라니? 내 따위가 무슨 진실을 안다는 것이냐? 저희는 후궁 민 씨의 아들이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흉조로 몰려 버려졌으나 엄연한 왕실의 혈육이옵니다. 금부도사는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영모다. 바로 그때 선앙당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궁 민 씨의 홀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홀령은 하늘로 떠올라 모든 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금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금부도사조차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홀령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민 씨. 왕의 후궁이었으나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노라. 내 아들과 딸을 빼앗기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이곳을 떠돌았노라. 홀령의 목소리는 산을 울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느니라. 내 아들은 흉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었노라. 붉은 점은 왕의 표식이니 그를 죽이려 한 자들이야말로 역적이니라.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내리쳐 한 그루 나무를 쪼갰지요. 금부도사와 내금이들은 공포에 질려 엎드렸습니다. 홀령은 정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누이를 지켜다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해 진실을 전하거라. 그러고는 홀령이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운이 외쳤지만 홀령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홀령은 사라졌지요. 백자, 후궁 민 씨의 홀령이 사라진 뒤 선앙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내금이들조차 홀령을 보았고 금부도사는 두려움에 떨며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도사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임금께 모든 것을 보고했고 임금은 진상조사를 명했지요. 궁중 기록을 뒤져보니 15년 전의 일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후궁 민 씨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 아들이 흉조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 후궁이 패출되었다는 기록,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짐의 혈육을 흉조라 하여 죽였단 말이냐? 당시 그 일을 주도했던 대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벼슬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들의 관직을 추탈하고 가문을 문책했지요. 그리고 정운을 궁으로 부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정운은 연홍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궁에 도착한 정운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은 정운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대가 짐의 아들이었구나.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정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감히 왕자라 칭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 어머니의 홀령이 평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정운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대에게 벼슬과 땅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정운은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머슴으로 살았사옵니다. 권력과 부귀는 소인에게 맞지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을령 공주를 풀어주시옵소서. 공주마마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공주를 풀어주라 명하였다. 그대와 공주는 이제 자유롭다. 그날 오후 정운은 공주와 재회했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정운을 껴안았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였군요. 마마, 아니 누이 동생.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절도사는 정운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했으나 그래도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 주게. 정운은 절도사를 일으켰습니다. 대감께서는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사할 뿐이옵니다. 절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옥 역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공주와 정운을 도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지요. 선앙당에 놓여있던 오래된 목패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그것은 후궁 민씨가 생전에 아이들의 평안을 빌며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은령 공주를, 평안은 두 아이의 무사함을 기원한 것이었지요.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고 진실이 빛을 보았습니다. 백자, 정운은 임금의 제안을 거듭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왕자로 살기보다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아쉬워했지만 정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정운에게 작은 땅과 집을 하사했지요. 관동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지내거라. 그리고 누이를 잘 돌보아 주게. 을령 공주 역시 궁궐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오라버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궁궐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임금은 공주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주에게는 별궁 대신 정운 곁에 작은 저택을 마련해 주었지요. 절도사는 벼슬에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겠네. 편히 살다 가고 싶네. 정운과 공주는 절도사를 자주 찾아뵈으며 효를 다했습니다. 연홍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지요. 임금이 특별히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오, 낭자? 정운이 묻자 연홍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관동을 떠나 한양으로 가려 하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외롭지 않겠소? 외로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소. 제 뜻대로 말이오. 정운은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께서는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홍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운, 아니 도령. 도령께서 행복하시길 바라오. 연홍은 정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운에게는 이미 지켜야 할 누이 동생이 있었고 연홍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연홍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정운과 공주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 연홍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시오. 낭자, 언제든 찾아오시오. 그러겠소. 부디 건강하시오. 연홍이 탄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운과 공주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정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공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평범하지만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정훈이 평생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공주 역시 행복해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늘 병들고 외로웠지만 오라버니 곁에서는 웃음을 되찾았지요. 절도사는 가끔 두 남매를 찾아와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두 남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훈과 을령 공주는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선앙당이 있는 그곳이었지요. 선앙당은 이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보살핀 덕분이었습니다. 후궁민 씨를 기리는 위패도 새로 모셨지요. 정훈과 공주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가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공주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정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흐릿했던 달빛과는 달리 이제 달은 맑고 환했습니다. 누이야, 달이 참 밝구나. 그러게요, 오라버니. 어머니께서 이제 편히 쉬고 계신가 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훈의 뇌리에 달빛을 두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만났던 그 신비로운 노인 말입니다. 내 피는 속박된 피가 아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훈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머슴으로 살았고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었지요. 달 아래의 인연이 너를 부른다. 그 말도 이루어졌습니다. 정훈은 누이 동생 은령을 만났고 어머니의 홀령을 위로했으며 연홍과 절도사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달에게 절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공주가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왕자로 살 수도 있었는데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 저도 그래요. 궁궐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두 남매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연홍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연홍은 한양에서 작은 다방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정훈은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홍 역시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절도사는 이듬해 봄,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 정훈과 공주가 함께했지요. 절도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용서해 주어. 고맙다. 정훈과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절도사를 배웅했습니다. 절도사의 장례는 정훈이 직접 치렀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정훈과 공주는 관동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정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공주는 병약함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지요. 두 사람은 가끔 선앙당에 올라가 어머니께 절하고 달빛 아래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인연, 숨겨졌던 혈통, 운명과 선택, 속죄와 구원. 모든 것이 달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두 남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이지요. 정훈과 을령 공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억울하게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원한에 사로잡혔던 홀령이 평안을 찾았으며 헤어졌던 남매가 다시 만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훈은 왕자로 태어났으나
머슴으로 살았고 결국 자유로운 백성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